대장암은 말 그대로 대장에 생기는 암입니다. 소장 끝에서 시작해 항문으로 이어지는 대장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마지막 관문으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보관해 대변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이 배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체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우리는 항상 대장암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성 원인이 한 30% 정도 되고 산발성이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산발성이라면 비유전성을 얘기를 합니다. 산발성의 원인이 분명하진 않지만 대체로 서구형 식습관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붉은 고기, 육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가공육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형 식습관이 이제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 그 추이를 보면 서구형 식습관이 도입되면서 이제 대장암의 그 발생 빈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나 식습관이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은 크게 직장과 결장으로 분류하는데요. 최철락 씨는 직장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잦은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죠. 지금 일단 보이는 홈마 3개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 2개는 그래도 모양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암세포가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해보겠지만 뿌리가 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내시경을 떼보고 뿌리가 깊게 되면 추가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직장암 초기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일단 뿌리가 조금 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지금 82세거든요. 연령을 고려할 때 지금 이 병변 가지고 바로 수술하기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선 내시경적 절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뿌리가 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최철락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꾸준한 건강검진은 물론 건강 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이었죠. 2년에 한 번씩 이 내시경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는데 이 내시경 같은 거 1년에 2번씩 했어요. 이 내시경 일부러 내가 속이 안 좋으면은 3만 원씩 주고 별도로 돈을 주고 내가 그 건강검진 그 촬영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대장은 내 소홀히 한 거예요. 위내시경을 1년에 2번씩 받는 동안 80세가 넘도록 단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고령 환자의 생애 첫 대장 내시경은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셔서 특히나 이제 80세 되시는 분들 생애 첫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용종이 많겠구나 이런 우려가 되고 용종이 많으면 저희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국가암 검진을 50세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50세부터 이제 정기적인 꾸준한 검진을 하는 것이 다량의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의 직장암도 발견됐는데요. 이번에는 내시경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항문이랑 거의 한 5cm, 7c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병변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수술을 바로 하게 되면 항문 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문은 보존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경으로 먼저 제거해보고 내시경에서 관찰되는 병변의 형태로 판단해 볼 때 직장암의 뿌리가 깊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상 항문과 가깝고 환자의 나이도 고령에 속해 수술보다는 내시경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삶의 질을 고려한 결정이었죠.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침범하지 않고
점막이나 점막 아래 조직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조기 직장암은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 절제 칼을 이용해 점막을 절제하고 점막 하층을 박리하면서 병변을 제거합니다.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는 여기 이제 저희가 아무리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도 뜨지가 않습니다. 딱 달라붙어 엉겨붙어 있거든요. 다행히 근육층까지 침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 시술을 잘 제거가 됐고 시술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3개월 간격으로 CT나 혈액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할 예정입니다. 김희철 씨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직장암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게 직장암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실 때 알았던 직장암인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전에 보여드렸죠. 네. 노랗게 보이는 대장 쪽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대장 쪽에도 이렇게 종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다시 한 겁니다. 직장암이 추정돼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구불결장 대장암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내원 전부터 복통과 설사, 잔변감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화장실 가면 이 배변 자체가 약간 힘들어지고, 그 배변이 약간 가늘어지고 해서 그때는 그리 많이 가늘어진 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소화곤란인가 해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해 먹고, 뭐 살아오면서 뭐 대장 쪽에 크게 뭐 문제가는지, 특히 또 위장 검사해 보면 아주 깨끗하다고 나오고 배변 검사도 하니까 설마 하고 제가 이제 조금 자만했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죠. 종양이 작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종양이 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직장암인 경우에는 이제 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든지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아니면 변을 자꾸 보고 싶다든지 잔변감이 난다든지 그 외에 또 대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종양이 어느 정도 부피가 커져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장암이 구불결장의 2군데, 그리고 1군데 직장암까지 총 3군데 암이 있습니다. 복강경을 이용해 저위전방 절제술을 진행합니다. 종양에서 항문까지의 거리가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법인데요. 김희철 씨의 경우 종양이 크고 항문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수술이 제법 까다로웠습니다. 항문 괄약근을 남기고 그 위에 직장과 종양을 포함한 대장 일부, 구불결장을 제거했습니다. 대장 쪽에 있는 종양 굉장히 크고 좁아져가지고 제거한 부분은 조직 검사를 통해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거된 구불결장 대신 하행결장을 항문과 연결해 문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채워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이 새지 않으면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직장하고 대장 일부를 같이 절제하고 항문에다가 대장을 일단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배변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회복하시고 나면 직장은 대변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저장하는 기능이 이제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잦은 배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항문의 관략근이 약한 경우는 변실금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조금 배변 장애를 조금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진단을 받는 날인데요. 뭐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장에 있는 종양은
그 주위에는 임파선까지 병이 조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우리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 제가 수술 전에 설명드렸다 그죠? 그래서 나누는데 그래서 임파선까지 병이 가 있으면 우리가 3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고 대장암은 3기 이상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가 보조 항암요법으로 추가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암을 조금 회복되시고 나면 일정을 잡아서 항암 치료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대장암 구불결장 3기가 나왔습니다. 수술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항암 치료라는 또 하나의 산이 남았습니다. 항암 치료나 추가적인 치료가 없으면은 제 자신 입장에서도 최고 좋은 선택이지만 또 그런 또 그걸 또 환자의 또 심정에서는 또 바라죠. 그렇지만은 또 뭐 교수님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니까 그분 또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죠. 완치라고 할까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완치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 목표죠. 꼭 그리 해야만 또 됩니다. 대장암 수술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년 겨울 이호기 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정된 12번의 항암 치료 중 딱 절반을 지나온 상태인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뭐 폭식을 했어요. 한꺼번에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골고루 천천히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려고. 모든 일상이 몸과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호기 씨의 수술 전 일상은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자신보다 남을 위한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병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가까이. 그래 하다 보니 병이 온 것 같아요. 남편분은 요양병 계시고요. 아직 계시고. 예. 그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며칠 뒤 있을 항암 치료를 앞두고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을 듬뿍 챙겼습니다. 항암 치료는 체력과 면역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든든하게 먹고 힘내서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일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부작용도 일부 있었는데요. 예, 손이 저리고 이 손톱 옆에가 새까매지고 이 손이 시려가지고 냉장고 문도 잘 못 열어요. 그 장갑을 끼야 되고 그거 하고 발도 조금 약간 찌릿찌릿하고 항암하면 첫째가 막 이래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려고 막 그러고 음식 내한테 못 맡고 하여튼 속이 막 울렁거려요. 첫째가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요. 장 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3기로 내원 당시 장 폐색으로 인한 복통이 심해 스텐트를 삽입하고 우측 결장을 절제했습니다. 네, 우측 대장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야지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측 대장은 좌측 대장에 비해서 직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 폐색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우측 대장에 가까운 행행결장, 즉 이 대장 가로를 가로지르는 그 우측에 가까운 쪽에 암이 발생했었는데 상당히 볼륨이 크고 부피 크기가 큰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CT나 PET-CT를 봤을 때는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실제 이 부위를 수술까지 했을 때는 주변에 임파선의 정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수술 후에 최종 병리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원하셨네요. 네. 잘 계셨어요? 네. 좀 어떠셨나요? 메스꺼운 거 이런 건 좀 어떠신가요? 괜찮았어요. 괜찮으셨고 네. 식사는 좀 잘하셨어요? 네.
손절인 거죠? 손질인 거는 아직 좀 남아있어요. 아직 좀 그렇고 네. 뭐 대변 보기 힘들다든지 이런 거 그런 없으시고. 건 없고요. 항암 치료 전날 입원해 치료 전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네. 물론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네. 그리고 당일날 입원하는 경우 이전에 항암 치료하고 나서 백혈구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일날 결과를 확인하고 백혈구수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피검사 결과는 다 괜찮고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 갈 계획입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이제 이 병원 오고 내가 건강을 열심히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많이 하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이번이 7번째 항암 치료입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치료에 둔감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작용 같은 거 일어나시면 축과 오한 들고 가슴에 있는 이 기구는 케모포트라고 하는데요. 항암 치료제를 중심 정맥에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중심 정맥관의 일종입니다. 한 10분 지나면 머리가 띵하면서 속에 조금 약간 울렁한 이런 잠이 오는 느낌. 모든 치료가 쉬운 치료가 없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본인의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얼만큼 내가 이 치료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본인의 그런 강인한 의지가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그리고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쉬운 치료가 아니지만 또 못할 치료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나면 7번째 항암은 끝이 납니다.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다고 하는데 이호기 씨는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어져 챙겨온 음식은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길게 느껴졌던 3일간의 입원 치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주사는 죽이나 과일 같은 걸로 이랬어요. 밥은 거의 안 먹고. 밥은 뭐 드셨어요? 네. 가져오신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죠. 많이 움직거리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우리 예쁜 손녀딸 오래 보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힘차게 산을 오르는 정점식 씨.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장암 3기로 수술을 받고 배에는 인공항문인 장루주머니도 차고 있었죠. 이후엔 총 12차례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이 운동하는 그 양으로 보면 아주 적당해요. 제가 처음 항암을 맞고 여기 올라왔을 때는 저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힘들어가지고 저 정자밖에 못 왔는데 이제 조금씩 거리를 늘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항암 치료가 끝나고부터 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오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시간도 단축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막상 암 선고를 받았을 땐 가슴이 철렁한 기분이었죠. 직장암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 꿈이길 바라고 바랐습니다. 예상은 했었어요. 느낌은 있었어요. 사전에. 이제 배에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쓰러지기 전에 그런 약간 그런 기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 차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두려웠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3기 끝자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이게 그 어떤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수술을 받고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불편한 거는 거의 없고, 그저 뭡니까? 가끔 있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러면 조금씩 그러실 수는 있고 조금씩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예. 그 위에는 뭐 요즘은 예. 이번 당시만 해도 암의 크기가 커서 출혈로 쓰러지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엉덩이 있는 부위고 크기는 크지만 다른 데 전이가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었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좀 이따 이게 퍼져버리고 이제 특히나 대장암 같은 경우 간이랑 폐 쪽에 원격 전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이 가능한 단계와 가능하지 않은 단계는 예후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이 가능한 단계 시점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직장암 3기 상태에서 종양을 포함한 직장을 절제하고 일시 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재발 위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단계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은 필요합니다. 수술 부위에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했었었고요. 특별히 영종 조그만 거 하나 뗐었었고, 그리고 2개 뗐었었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 쪽에 보통 재발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가 하얗게 보이는데 수술 문화 부위거든요. 이제 이쪽이 재발이 제일 많이 흔한 부위인데 수술 문화 부위 쪽에 그 재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안 보입니다. 깨끗하게 잘 낫고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재발하는 시점들이 그 2년 이내 대부분 재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년이 좀 넘어가고 안정기 어느 정도 조금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라서 언제 또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이제 항상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암은 수술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병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죠. 정점식 씨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진 건 아내의 특별한 내조도 한몫을 합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야채 위주로 하고 꼭꼭 씹어 드시라고 잔소리해요. 육고기는 이제 전에처럼 구워 먹는 거는 좀 절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요리에 첨가할 때 좀 듬뿍 하려고 해요. 뭐 카레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야채보다 고기를 더 많이 이제 삶아가 먹으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해로운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특히 고지방 음식, 가공 육류는 직장암의 재발률을 높일 수 있어 최대한 피하려고 했죠. 1년간 이 장루를 착용한 채로 생활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그래도 한 4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하고 다르게 그 캐벤을 보니까 단지 이제 직장 길이가 짧아 놓으니까 이제 이 직장에 도착하면 바로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불편함은 있지만도 뭐 요즘은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난다든지 불편한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 믿고 그분들 말씀 따라서 하면은 되고, 또 하나는 또 내 생활을 그에 맞춰서 바꾸고, 그 다음에 들신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즐겁게 식사를 갖다 신경 써서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완치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아마 5년 뒤에 충분하게 선생님한테 완치됐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대장암.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하려면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 기간을 훨씬 단축시키고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죠. 아직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환자들의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북돋워주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이끌어주는 같이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가지고 잘 치료받고 극복해내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사실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은 국가암검진에 참여하셔서 주기적으로 암 검사를 받으시면 최소한 예방은 하지 못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에 발견된 암은 거의 90%, 95% 이상은 완치되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하셔서 조기암으로 진단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